자, 오늘도 제가 수면에 관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면은 체온 밸런스다. 안녕하세요. 네, 잘 재워주는 남자, 잘되남 황병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또 남쪽에서 장마이 또 구름이 쭉 몰려와서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올해는 또 이렇게 약간 장마가 이렇게 좀 중국하고 일본 쪽에는 강하게 뿌렸는데 한국은 좀 약간 덜 뿌렸는데 이제 좀 늦지막히 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시기에 또 잘 보내서 또 여러분의 큰 일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또 재밌는 또 수면에 의한 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 숙면 가이드 중에요. 엄마 손은 약손 이런 주제의 소주제로 갖고 있는데요. 체온의 변화의 리듬을 알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잘자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체온의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네, 바로 건강의 척도가 체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배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해서 배탈이나 여러 가지 설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배 아픔이 있을 때 배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어느 순간 지나면 이렇게 배가 따뜻해지면서 그 통증이나 또 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이 또 어느 순간 또 사라지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깨끗이 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왜 체온을 교류해서 하면 왜 배가 잘 풀리고 나아질까? 네, 이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또 공부하게 되면서 바로 그 선조들이 오랫동안 사람의 살이 다르면서 이렇게 마찰 또 열과 열이 체온과 붙으면서 이렇게 교류이 되면서 이제 배가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차가운 부분이 따뜻하게 되면서 병이 호전되는 이런 원리였습니다. 자, 이 체온이 건강의 척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체온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건강과 수면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36.5도가 이렇게 정상 체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체온을 재보면 36도의 언저리에서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35도 이쪽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35도는 뭘까요? 바로 저체온, 암세포가 가장 잘 증식할 수 있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잘 증식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으면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체온에 이런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체의 온도가 27도예요. 그리고 27도가 높은 것 같지만 제가 이 중환자실에 가서 어떤 그 지인의 체온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차갑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숨을 쉬는데 거의 차가워요. 이렇게. 그래서 1도 아니면 0.1도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내 체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체온 측정하잖아요. 대부분 36.5 정도 나오지만 이게 또 너무 올라가면 될까요? 네, 그것도 병이 생기죠. 이 그래프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멜라토닌, 밤에 수면을 불러오는 이런 호르몬이 밤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체온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아침에 올라간다. 이런 리듬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멜라토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선이죠. 그래서 잠을 들고 아침에 깨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 체온도 낮에는 올라갔다가 밤에는 좀 더 떨어져서 아침에 다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야, 이게 우리 리듬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게 뭐 교란이 되거나 엇박자로 가면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온의 불균형 수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 밤에는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역으로 올라간다거나, 또 낮에는 체온이 올라가는데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될까요? 낮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울증 같은 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밤에 너무 체온이 올라가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에 접하신 분들은 밤에 막 체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호르몬계가 약간 교란이 생기면서 막 체온이 올라가요. 몸이 뜨거워요, 이렇게. 그리고 뭐
뜨거움이 막 얼굴 갖다가 막 팔로 갖다가 가슴 갖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실제로 되면 몸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밤만 되면 되게 고통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체온을 좀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온이 낮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음식을 주로, 따뜻한 음식을 주로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는 체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어떨까요? 낮으면 그렇죠. 올리는 음식을 드려야 되고, 또 체온이 너무 높으면 체온이 너무 높은 쪽에 이런 음식보다는 열을 좀 빼주는 이런 음식을,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 체온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생활이고요. 또 수면도 거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밤에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 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 갱년기나 특히 이런 분들, 이렇게 된 분들이 요즘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체온의 정전기, 체내 양전을 방전하는 이렇게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산책기를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효과를 보신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삶의 지혜로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적합한 수준의 운동을 하자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몸을 풀고 국군 도수체전 합니다. 군대에서 했던. 재밌죠? 네, 이런 부분도 체온을 올리는 활동들입니다. 다시 내 몸을 바란스를 잡는, 그래서 가벼운 생활 운동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출근을 하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가까이 하자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과 어느 정도 나이 기준이 되면 딱 차이가 나요.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무조건 겨울에도, 어른들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젊을 때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요, 몸이 점점 차가워지기도 하고 의외로 살이 쪄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 활동들이 좀 안 좋아져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면 탈모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은 차이지만 하나하나들이 연결된다는 거고요. 체온을 이게 건강한 수면을 찾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또 운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의 어떤 수면에 관한 어떤 방해 요소들을 이렇게 줄이는, 이게 바로 숙면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온이 어떻게 하루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인식을 하시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수면의 상당히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이런 주제로 해서 체온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온도 밸런스가 있다. 항상 똑같지 않다. 이런 부분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수면에 관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면은 체온 밸런스다. 네, 이거 잘 아시면 수면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